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말하고 글 쓰는 허나영입니다. 미술사에도 공식이 있다. 5번째 이야기로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르네상스 시기에는 사실적인 회화와 조각을 만드는 방식이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 많은 예술가들은 자신의 개성이나 혹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예술들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크 미술은 권력이 강했던 왕과 교회의 요청에 따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고요. 로코코 미술은 신흥 귀족과 부르주아의 요청에 따라 섬세하고도 감각적인 분위기의 예술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을 살펴보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는 루브르궁 있는 거 아시죠? 이 루브르궁에는요, 마리드 메디치 회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랑에는 굉장히 유명한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인 네덜란드의 화가 루벤스의 마리드 메디치 연작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인 마리드 메디치는 프랑스 왕 앙리 4세의 부인이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 출신입니다. 둘은 정략 결혼으로 이루어졌지만 마리드 메디치는 이탈리아의 발달된 문화와 예술 등을 프랑스에 뿌리내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프랑스 요리하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음식과 요리의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무엇보다 예술에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드 메디치는 자신의 업적과 생애를 기릴 수 있는 그림을 위해서 네덜란드 화가 루벤스를 초청하게 됩니다. 루벤스는 마리드 메디치의 생애를 굉장히 연극적이고 과장되고 신화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리드 메디치가 교육을 받는 모습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뮤즈들이 교육을 해주는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앙리 4세의 중매는 올림포스 신들이 와서 해주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리드 메디치가 프랑스에 들어오는 장면, 즉 프랑스의 항구인 마르세유에 입항하는 장면은 굉장히 축제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화면 가운데에 마리드 메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따라온 수행원들이 있죠. 그리고 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투구를 쓰고 프랑스 왕과의 문양이 있는 망토를 두르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프랑스를 의인화한 것으로 프랑스가 마리드 메디치를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다에서부터 튀어 올라온 요정들과 하늘에서 나팔을 불며 내려오는 천사들이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배가 항구에 들어왔다 혹은 마리드 메디치가 프랑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장면을 굉장히 축제와 같이 시끌벅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과장되고 역동적인 예술이 바로 바로크 예술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크라는 뜻은 일그러진 진주를 의미하는 포르투갈어에서 연유했습니다. 이러한 바로크 예술은 우리가 잘 아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꽃을 피웠는데요. 태양왕 루이 14세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궁이 매우 작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있는 루브르 궁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루이 14세는 자신의 영향을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남서쪽에 떨어져 있는 베르사유에 거대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궁전의 외부에는 정말 거의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화려한 조각과 회와 공예가 가득 채워져 있죠. 이후 프랑스의 왕과 왕실 그리고 귀족들은 바로크 예술의 화려한 문화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루이 15세의 애첩이었던 퐁파드루 후작 부인은 새로운 예술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예술은 바로 로코코라고 불리는 예술인데요. 로코코는 조개 껍데기 문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섬세하고 우아한 예술을 의미합니다. 이 로코코 미술은 신흥 귀족과 부르주아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행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 퐁파두르 후작 부인 역시 로코코 문화예술가들을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퐁파두르 후작 부인은 사실 역사에서는 루이 15세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쉐와 같은 로코코 화가를 후원을 해서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쉐가 그린 퐁파두르 후작 부인의 초상을 보면 꽃장식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우아한 여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로코코 문화는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로코코 회화뿐만 아니라 로코코 문학에서도 관련한 얘기들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로코코 문화를 새롭게 또 발전을 시킨 사람은 그 이름도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6세의 부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화가인 비제 르브랭이 그린 마리 앙뚜아네트의 초상을 보시면요,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부드러운 푸른 드레스를 입고 예쁜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당시에 많은 귀족들은 왕비의 체면을 깎아먹는다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옷차림이 너무나 가볍다고 여겨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굉장히 거대한 치마나 혹은 큰 이렇게 머리 장식을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과장된 장식은 결혼 초기에 했었고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로코코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가벼운 옷차림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로코코 문화는요,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표현하거나 사랑스러운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에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프라고나르의 그네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가운데에 분홍빛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있고요. 이 여성이 즐겁게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그네를 밀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잘 보시면 오른쪽 하단부에 나무 뒤쪽에 한 남성이 즐거운 표정으로 그네를 끌어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연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작품에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왼쪽 앞에 있는 숲풀 밑에 숨어 있는 한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몸을 숨기고 그네를 타고 있는 여성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역시도 그네를 타면서 한 눈으로는 이 남성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인은 따로 있었지만 이 여성은 화면 앞에 있는 남성과 밀회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비밀을 지켜주기라도 하듯이 큐피트 조각상이 입에다 손을 딱 갖다 대고 있죠. 이렇게 남녀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 이것이 바로 로코코 문학의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그네에서 보이는 정원의 모습, 굉장히 화려한 어떤 드레스를 입은 여성 뒤로 보이는 수풀이 우거진 나무와 이런 조각상이 있는 귀족 저택의 정원의 모습 역시도 로코코 미술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권위를 표현했던 바로크 미술과 신흥 귀족과 부르주아의 취향을 대변했던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기득권의 취향을 맞춘다라는 점에서는요, 이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저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대혁명기에는 어떠한 예술이 있었는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미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